금일부터 출향파의 글로벌 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출향파의 글로벌 시황은 뉴스의 표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함의를 분석합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스토리로 연결하여 뉴스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푸틴을 만나본 유럽의 정상들은 푸틴의 태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은 푸틴의 정신건강 이상설과 함께 오랜 독재로 인한 오만 증후군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제재를 하자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핵 위협을 하는 등 한 나라의 정상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돌발 발언을 하였습니다. 북한 같은 삼류국가도 핵 위협 같은 퇴로가 없는 발언을 할 때는 김정은이 직접 하지 않고 참모의 입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데 푸틴의 돌발 발언은 분명히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푸틴을 만난 독일 총리는 푸틴이 이상해졌다는 발언과 함께 그동안 반대해왔던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에 동참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에서 공식적으로 퇴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로 인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그동안 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독일이 대외 정책의 최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도 독일의 태도에 적지 않게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자 얼마 전에 헬멧 5,000개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헬멧 지원만 해도 독일로서는 이례적인 지원이었지만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다음엔 100개를 줄 거냐며 비아냥을 하였습니다. 그런 독일이 이번에는 최첨단 스팅어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니 러시아가 긴장할 만도 할 것입니다. 푸틴의 오만한 행동은 독일의 인내심도 깨뜨릴 만큼 심각한 자충수가 되었다는 게 출향파의 판단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할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런스키한테 미국으로 피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젤런스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수도인 키예프에 남아서 군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을 유발했다며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임을 부각하며 조롱을 했던 국내 MBC의 돌발 행동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한 코미디는 MBC가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기는 전쟁통에 급상승하고 있으며 쉽게 항복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러시아는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핵 위협과 협상이라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방의 제재와 논란 끝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경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협상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본격적인 협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기대 심리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독일의 태도 변화로 G7 국가들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국제 간의 송금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스위프트가 지속된다면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언론을 통제해서 자국민들에게 허상의 지지를 얻는 푸틴이지만 실제로 물가가 폭등한다면 심각한 민심 위반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우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물가나 경기 침체로 인한 민심 위반은 권력의 최후가 되었다는 점을 푸틴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권에 해당되는 교역대 상국입니다. 수출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방송을 통해서 글로벌 시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